거기에요. 1777년쯤에 프랑스가요, 전에 설명했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프랑스가 졌어요. 아주 그 당시 프랑스 육군이 셌는데 지면서 그죠? 굴욕을 느껴갖고 프랑스가 막 혁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죠? 그 혁신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죠? 지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야. 지도. 그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제 인구가 많아져서 병력을 모으기 쉬운데 한 장군이 전쟁터에서 그죠? 지휘할 수 있는 군대 한계가 5만 명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것도 넓은 벌판에서나 어떻게 좀. 더 이상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병력 수가 5만 이상은 못 간다라고 그 당시에 주장이 나왔는데 5만 명만 해도 엄청나죠. 이게 그죠? 자, 기병이면은 풀을 건초를 먹여야 되죠. 말들 엄청 처먹어요. 옛날에 그죠? 이 보급에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말 먹일 풀. 그 마차에 싣고 가는 거예요. 부피가 엄청나. 그 다음 대포, 그죠? 대포에 끌고 가야 되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도 대포가 있었어요. 청나라하고 어쩌고 할 때. 근데 우리나라 대포는 끌고 다니는 대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뭐 어떻게 메고 가서, 예? 그러려면 대포 크기도 작고, 가끔 요즘 보니까 화정인가? 그 드라마 얼핏 보니까 대포를 쫙 설치해 놓고 저거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싸운 적도 우리가 없지만요. 거짓말이지만, 우리는 오히려 대포는요, 성에서만 쓰는 겁니다. 야전에서 대포를 누가 들고 다닙니까? 그걸 달구지에 싣고, 화약하고, 그걸 오로지 방어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모바일 포잖아. 모바일. 예? 대포를 끌고 다니려면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닦았어요, 걔네들이. 유럽에서 근대 와서 길 낸 거는 전부 대포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다음 식량, 그죠? 식량 보급해야죠. 5만 명이 예를 들어서, 그죠? 한 루트로 길로 가면요. 5만 명이 못 갑니다. 5만 명이 지금은 옛날 도로라는 게, 그죠? 지금 치면 자동차 2차선 도로 정도가 큰 길인데 5만 명이 그리 지나가려면요. 그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죠? 식량을 갖다가 또 다 가져가려면 어느 세월에. 보통 가서 이제 어떤 마을에 들리면은 그 마을을 갖다가 메뚜기처럼 싹 한번 쓰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식량 보급이에요. 그래서 마을을 휩쓸어 가는데 다만 이제 좀 좋은 부대는 영수증을 줘. 먹었다. 요게 이제 군표죠, 군표. 자, 우리가 받아 먹어서 나중에 청구해라.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면은 이건 꽝이죠, 그죠? 이게 부도수표나 되는 거고, 군표. 이건 좀 나름 양식 있는 군대고, 그죠? 그렇지 않고 쳐들어가면은 그냥 싹쓸이하고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약탈까지 하지. 약탈도 하는 길에 또 강간도 일어나지, 연애하려고 그랬는데 거절하는 바람에 강간이 되고, 이래 되는 거지, 흔한 일이지, 아이, 좀 놉시다 했는데 싫어요 하니까 어찌 하다 보면 강간이 되고, 그죠? 5만 명이 5만 명이면 한 도시예요, 사실은. 소도시. 소도시가 이동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장비를 갖추고. 5만 명이 사는 아파트 몇 채인가요? 3인 가족에 17,000채죠. 17,000채면은 한 동에 30개 아파트라 치고 600채. 개포 시형 아파트보다 훨씬 크죠? 그런 놈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죠? 이걸 한 루트로 가면요. 그 동네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연구해낸 게 뭐냐면,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이 아니에요.
그 당시 프랑스 애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디비전. 맥시멈 12,000명. 얘네들이 각자 진군해요. 니네는 저 마을 가서 띵삥 뜯고, 그 다음 마을 가서 삥 뜯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죠? 얘는 독립전투부대예요. 그래서 이 안에 기병, 포병, 보병, 그 다음 뭐 병참부대가 다 함께 움직이는 일종의 유닛이에요, 유닛. 요즘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그죠? 둘이 같이 나가서 하면 유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4명 중에 2명이 하면 뭐 유닛. 이게 유닛이에요. 한국 사나, 그죠? 마찬가지인데, 뭐,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뭐 12만. 우리는 뭐, 꼭 졌을 때 보면, 우리 아군 병력이 작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짓은 똑같아. 중국, 한국이 똑같아요. 그런 걸로 거짓말 하는 거는. 10만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게요, 조직이 안 되면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실제 5만을 갖다, 그죠? 이런 식해서 이게 사단의 발명이 이루어졌어요. 사단. 이게 뭐냐면, 흔히 이제 나눠서 가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합쳐서 싸우는 거. 예, 그걸 이제 또 한문은 분진, 합격. 나눠서 진군하고 합쳐서 공격한다. 예, 분진, 합격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그죠? 자, 가는데, 거기 지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도 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원조입니다. 우리 삼국지나 이런 지도 보면, 그죠? 지도 어떻게 나와요? 산 몇 개 그리고, 요새 하나 그리고, 강. 이 산,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 쳐들어가면요, 이 산이 얼마 되는지, 여기에서 마을에서 식량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옛날에는요, 그 사루 전투 아까 말한 거죠? 명나라가 망한데, 거기 우리나라도 강홍립 장군이 이제 10,000명 데리고 갔다고요. 한국 정예부대를 갔어. 가서 박살났는데, 그 지형이 처음 보는 지형이야. 가면 저 산을 올라가는데 시간이, 그 산 넘어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데서 그 놈들은 늘 그 동네에서 산 타던 놈들이, 그죠? 갖고 노는 거죠, 여진족이. 서양 애들이, 그죠? 이거 행군을 하려면은, 자, 나눠서 가서, 그죠? 합치려고 그러면은, 며칠 걸리는지 일정이 짜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가면, 혹시, 그죠? 이티니어리라고 하는 거 받아보셨어요? 이티니어리, 그죠? 또 좋은 거지. 뭐, 홍콩 1박, 무슨, 그래서 뭐, 그죠? 홍콩 무슨 공항, 뭐, 이렇게 이티니어리 나오죠. 그게 바로 군대의 행군 일정을 짜는 걸 이티니어리라 그래요. 그게. 근데 지도만으로도 또 부족하잖아요. 그 땅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 습진지, 뻘밭인지, 그죠? 그럼 대포 싣고 가면 다 뭐, 가라앉아서 못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 얘네들이 한 게, 그죠? 1777년에 한 공병장교가 하는 게 뭐냐면, 대포 끌고 가고, 다리 놓고 하는 건데, 상대방 지형을, 이제 지도만으로는 대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연구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등고선. 지도를 등고선으로 표시하자. 저거 혁명이죠. 우리가, 그죠? 어떤 언덕을 넘어서 병참을 해야 되는데, 그 산 높이가 얼마고, 그죠? 그러려면 등고선을 알아야지만, 아, 저거 넘어가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그죠? 재미난 건요, 바다 밑에 깊이를 재서 하는 등심선이라고 있어요.
기풀심. 이거는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놈들이 배 타고 다니는 놈들이 돼갖고 한국 근처에서 그죠? 항해도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거기 지나갈 수 있냐? 그거예요. 물살이 빠르고 만약에 그죠? 수심이 얼마 안 되면 배 밑창 긁히잖아요. 그래서 등심선 재는 거는 다 잰 게 아니고 이렇게 쇠추로 내려서 그죠? 가서 닿는 데까지 해서 그 길이 재갖고 지금 싱가포르 해협 있죠. 유명한 해협이죠, 그죠? 싱가포르 해협에요. 그 초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면요. 해저에서 초대형 유조선의 바닥이 지금 딱 40cm 여유가 있대요. 싹 지나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얹혀. 지금 배를 더 크게 못 만드는 이유가 해협에서 그 깊이 때문에 그래요.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이 깊이. 지금 몇십만 톤짜리 유조선은 40cm 여유를 갖고 간대요. 그래서 항구에 가면 여인선이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엔진 놓고 지네가 끌고 다니죠. 그 놈들은 그 항구에 깊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살살살 몰아서 끌고 다니는데 등심선은 예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도에서 등심선은 이때 나왔어요. 공병 장교가 지가 필요해서 그죠? 지가 그 행군할 그곳에 지도에 대해서 미리 지가 선발들 파견해 갖고 청량을 해 갖고 높이를 잰 거예요, 대충.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 가서 그죠? 처음에 명성을 떨쳤잖아요. 그게 성공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이 당시에 프랑스 장군이요. 이 등고선과 지형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알프스 넘어가는 통로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루트를 갖다가 미리 다 재해갖고 어떻게 가는 게 이게 포병을 운반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미리 그 침투 루트를 갖다가 책으로 낸 거예요. 책 제목이 산악전의 원리인데, 산에서 싸우는 원리인데, 그죠? 그 안에 든 예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 이탈리아 북부로 쳐들어간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잰 거예요. 나폴레옹이 그대로 그거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나중에 뭐 또 한 번 넘어가죠, 그죠? 나폴레옹 꼬냑에 딱 말 타고 넘어가는 그죠? 이렇게 꼬냑에 이렇게 딱 깃발 쫙, 그죠? 이렇게. 그 루트가 다 그 당시 이제 등고선을 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그죠? 지도 제작, 예? 지도 제작은 엄청난 정보인 거예요, 그 당시엔. 특히 등고선. 그리고 나서 등고선이 나왔으니까, 그죠? 또 장교들한테 독도법,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독도법이 저는 굉장히 잘해요. 저는요, 그, 전국 지도 있죠.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은 3,000원짜리 팔죠. 그 뒤에는 고속도로 나와 있고, 앞에는 지도 나와 있죠. 그죠? 저는 그거 가지고 등고선 다 체크하면서 갑니다. 높이가 얼마고, 좀 가면 앞으로 보세요. 그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산이,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모이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지? 절벽이겠죠. 도로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나요. 나 있고, 그죠? 이게 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나가면 경치 좋겠어, 안 좋겠어요? 강변 따라, 그죠? 앞에 이렇게 제가 잘 그리는 산수화에 절벽산이 나오겠죠. 그런 곳이 딱 지도 보면 경치 좋은 곳이야. 가. 그게 독도법이에요. 여기가 조밀하면은 보나마나 산이,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길 있고, 강이죠. 이거 보나마나 바위 얼굴 나오고, 그죠? 경치 좋지. 가을에 가면 울긋불긋하지. 저는 3,000원 지도 갖고도 딱 보면서, 요거 넘어가면 경치 죽인다. 오늘 날씨가 몇 시에 넘어가면 햇빛이 서양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경치 나와요. 그게 독도법입니다.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도죠, 그게. 지도에서 길이 난 것을 보면요. 반드시 거기 난 이유가 있어요. 집안이 무르다거나 그러면 그쪽 길 안 나죠. 땅이 좀 단단해.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형을 고려해서 길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지도 보면 길 난 거하고 지형을 보면요. 거기가 지형이 어떻다, 지질이 어떻다는 게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도가 나오고, 그죠? 등고선이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유닛으로서 4단이 나왔다. 이게 다 프랑스에서 나온 혁신입니다. 그 다음 전에 얘기했죠, 그죠? 포병술이, 포병병과가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그죠? 빛을 봤다고요. 이게 사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죠? 국민군이 등장하는데, 국민개병제. 넉넉히 병사가 공급돼도, 그죠? 이런 혁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막강했던 거예요. 나폴레옹은 거기다가 그냥 젓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나폴레옹이. 나폴레옹 나중에 왜 지느냐? 이 방식을 전 유럽이 연전연패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더 이상 나폴레옹의 필승 비법이라는 게 프랑스의 이런 제도였거든요. 이게 안 통한 거예요, 이제. 한 20년간 지다 보니까 저것도 다 바꾸고, 그죠? 오스트렐리츠라는 전투에서요. 나폴레옹이 황제예요. 나 황제. 그 다음 러시아 황제, 오스트리아 황제가 이렇게 세 황제가 만나서 각자 황제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만나고 한판 떠갖고 나폴레옹이 크게 이겼어요. 1805년 1월 4일에. 나폴레옹 인생에서 활로 때입니다, 이게. 나폴레옹 활로. 나폴레옹 1804년이 활로거든요. 이때도 사실 이기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나폴레옹 군대는 그죠? 사단으로 해서 이렇게 탁 나눠서 진격을 하는데, 오스트리아 군대만 해도 그죠? 뭐 카를 대공이 이끄는 군대 7만이 있어. 근데 7만이 그냥 7만이야. 그래서 루트도 대충 가. 그러면 그죠? 출발하려면 마지막 부대는 한 사흘 뒤에 출발하고, 또 거기다가 뭐 마차바퀴가 고장나서 또 뭐 지연되고, 7만이라고 그래. 이건 메스. 덩치. 얘네들은, 나폴레옹 군대는 사단으로 조직된, 그죠? 굉장히 효율적인 부대고. 러시아도 그냥 덩치. 얘네들 용맹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죠. 사르우 전투 때 뭐 명나라 군대가 미국 사이트에 가면은 명군이 12만, 중국 사이트에 가면 7만. 줄여. 적었다고 이렇게. 또 한국 사이트 오면 또 우리나라 군대가 줄어. 하여튼 지고 나면 꼭 군대가 적었대. 참 예나 지금 FX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이것도 하여튼 뭐 미국이 준다고 줄 리가 없어요, 이게를. 그 기술을. 그걸 누가 서로 바람 잡아서, 그죠? 사르우 전투에서 전멸했어요. 우리나라 군대도 전멸하고. 근데 강홍립이는 또 뻔뻔하게 안 죽었어. 패장은 죽어야 돼요, 원래. 근데 그놈은 투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는 작살나고, 아작나고, 그죠? 그냥 그 군대가 우 가서 우 싸우다가 우 죽어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거, 전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직된 군대, 그죠? 이게 누가 더 잘 조직됐느냐인데,
영국이요. 원래 뉴욕이, 지금 미국 뉴욕 있죠, 그죠? 원래 명칭이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 제가 더 기억나는 게 있죠. 영국 가서 어디 가냐 묻길래 암스테르담 간다 그랬더만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암스테르담, 뉴 암스테르담 막 몰라. 그랬더만 하더만 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뉴 엠스터댐이야. 그것도 엠스터 아니야. 뉴 엠스터댐. 뉴 엠스터댐. 알겠대. 암스테르담이라고 배웠거든. 엠스터댐하고 암스테르담하고 같냐고. 그래서 저놈 발음이 뉴 엠스터댐. 그치.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거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옛날에. 영국이 전쟁에서 뺏어갖고 뉴요크로 바꿨어요. 미국의 지명들은요, 그런 식으로 바뀐 게 많아요. 그거 다 전쟁의 결과입니다. 영국하고요, 네덜란드가 해상 강국이잖아요. 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독립했죠, 그죠? 독립할 때까지 영국은 네덜란드 편이었어요. 근데 독립하니까 이놈들이 무역을 많이 할 것 같죠, 그죠? 바로 대신 때려요. 배신. 영국 사람들은 배신이 기본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냥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4차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계속 해상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땅 따먹기, 그 다음에 통상로 파괴, 계속 싸워요. 그 다음에 우리 동남아시아인 동인도 제도, 또 저기 서인도 제도, 쿠바 있는 그 서인도 제도, 그죠? 싸운 게 진짜 많이 싸워요. 1652년에서, 그죠? 한 3년, 4년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우냐면, 4차에 걸쳐서 1784년까지 싸워요. 계속 싸우는 1차는 이거예요. 그 유명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그죠? 영국으로 무역하는 데는 전부 영국 배를 써라. 그게 항해 조례예요. 그러면 깎아줄게. 운임을. 네덜란드가, 그죠? 네덜란드 배가 많았거든요. 영국 배가 후졌어요. 네덜란드가 니네 우리한테 이제 해상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니까 영국이 하는 말. 그게 아니고, 딴 뜻은 없고. 그래갖고 전쟁 난 거예요. 그래서 뉴욕도, 암스테르담도 뺏어먹고, 계속, 그죠? 뺏어먹고.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유명한 우리 보는 영화, 카리브의 해적. 그거 있잖아요, 그죠? 조니 데빈가 뭔가 그 섹시한 놈. 그것들이 다 그때 영화죠. 4번 싸워서 다 이겨요. 그리고 프랑스하고 또 붙어서 이기고 나면 또 프랑스와 또 싸우고. 영국은 아주 배신을 너무 잘한다. 프렌드십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막 중국이 막 골든 에이지를 연다 해갖고 이제 황금 시대가 왔다 왔는데 지금 시진핑 영국 갔거든요.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펑유안하고 같이 이렇게 비행기 내리던데. 그래서 막 황금 시대를 열자 그러는데, 그죠? 그 골든 에이지인데 딴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영국으로 골드 갖고 오라 이거예요. 뿌려라. 진짜 골든 에이지야. 돈 뿌릴 때까지는 중국가 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최종적으로 이기면서 영국이 해상 강국이 돼요. 더 이상 도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럼 영국이 네덜란드하고 싸웠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프랑스하고도 또 제2차 백년 전쟁을 해요. 그게 또, 그죠? 영국 전쟁이 이걸 난 사람들입니다. 1689년부터 나폴레옹 워터루까지
120년 동안에 전쟁 횟수가 또 한 30번 돼요. 이걸 제2차 백년 전쟁이라 크게 쳐서. 유럽에서요, 영국하고 안 싸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영국 신사라는 건 순 거짓말이에요. 얘네들이야말로 정말 전쟁꾼입니다. 얘네들은 그저 전쟁이 끝나면 항상 하는 게 조약이에요, 조약. 조약. 조약 해놓고 또 안 지키면 또 전쟁. 지키면 그냥 가고. 그래서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계속 차지해 가는 거예요. 미국의 루이지애나라고 있죠, 그죠? 루이지애나. 그 원래 프랑스, 루이니까 프랑스 이름이겠죠, 그죠? 그 나폴레옹이 나중에 영국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먹었어요. 아이, 가져라. 전쟁 돈이 모자라서 영국한테 루이지애나 팔아먹었어요. 근데 웃기지 않아요? 영국하고 당 나폴레옹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팔았냐면요. 영국한테 판 게 아니고 영국 은행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돈 꾸었어요. 그럼 영국 은행은 나폴레옹 돈을 꿔준 거 아니에요? 적국 황제한테 은행이 돈 꿔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같으면 매국노죠. 영국서는 그건 장사야. 그냥 뭐 대출 해줘.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 유럽이란 나라가요. 아주 뭐랄까. 뭐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막 다른 거나 뭐 이런 거 아주 이골이 난 나라들. 뭐 국정교과서 같은 거 안 하는 나라, 이 나라. 참 이 사람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서 그죠? 제주도 땅 산다고 뭐 국부가 유출되네 마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 땅만 파먹고 살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제주도 땅을 파먹는 줄 알아. 나중에 다 싸게 털고 나갑니다. 이미 끝났다 봐, 이제는. 올해 중국이 내년이 했죠. 소설인데. 이제 좀 있으면 중국 망할 텐데, 그죠? 야, 제주도 땅값 오른 거 그동안에 팔아먹었으면 땡이지, 뭐. 좋았지, 뭐. 그리고 망하면 또 다시 저렴하게 또 사들이고. 땡처리 할 거 아니에요. 국부라는 게 원래요. 유출이 안 돼요, 이게. 영놈들 아랍 부자한테 첼시도 팔아먹고. 다 팔아. 그리고 막 박쳐주고, 막 멋있다 그러고, 막. 돈 쓰면 막 죽인다. 오빠는 멋있다 그러고. 나중에 거지 되면 안녕, 쏘롱, 굴러. 참, 하여튼, 장사 이골란 놈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